네, 안녕하세요. 정고수의 땅 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현대는 알고 있을까? GTX-A가 이곳으로 들어올 것을 이란 제목으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 시조죠. 까치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알았어의 한 표. 과연 까치가 알고 얘기한 걸까요? 그냥 추측을 한 걸까요? 부동산은 교통 플러스 인구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교통이 좋은 곳에는 사람이 몰리게 되어져 있고, 사람이 이미 많은 곳이라면은 정부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좋은 교통을 넣어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나의 소중한 자산의 우상향 곡선이 그려지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러한 부분 체크했죠. 고양시란 어떠한 도시인가? 2030 고양시 도시기본계획, 고양시 부동산 현황 최근 뉴스로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이 부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30 고양시 130만 프로젝트죠. 일산 고양 테크노밸리, CJ 라이브시티 등 인구 집중 유발시설을 어딘가 집중해서 넣은다고 해요. 그 부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GTX-A 노선이죠. 킨텍스역, 대곡역, 창릉역, 고양 시내에 들어가는 3개의 노선 어떻게 진행 중인지 체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킨텍스역 앞에 지금 현재 GTX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곳 사거리 코너자리에 현대모터스 고양 스튜디오가 자리하고 있어요. 과연 현대는 GTX가 들어올 걸 알고 이곳을 자리했는지, 아니면은 먼저 들어와 있었는데 그 앞으로 GTX가 들어오게 된 건지, 이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부분 체크했죠. 2035년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주민공청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였는데 제가 들어봤었고요.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죠. 현재 108만 인구에서 130만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인구를 일산 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킨텍스 제3전시장, CJ 라이브시티 등으로 인해서 많은 인구가 들어오게 만들 것이다. 이래서 130만을 계획하고 있다. 힘 모아서 함께 힘차게 달려보자라고 시장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이에 상응하는 미래 교통망으로서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 GTX 및 대곡 소사전철, 신분당선, 교외선 복선전철, 고양선 등이 있다라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핵심 내용이었죠. 이 도심, 이 부도심 8개 지역 중심으로 고양시는 구성이 되는데 그 대표적인 2개의 도심이 일산과 화정, 창릉이었다. 그리고 부도심이 대곡과 삼송이었다면 8개 지역 중심은 대화, 탄현, 장항, 풍동, 원당, 관산, 고양, 덕은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이때 투자 목적이든 거주 목적이든 가능한 도심 축에 가까이 붙어 사는 게 내 소중한 자산의 우상향 곡선이 그려질 것 같더라 라고 말씀드렸고, 그 중심에 GTX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오늘 알아볼 부분은 이거죠. 2035년 고양시 130만 인구 만들기 프로젝트,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고요. 이 중에서 2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산 테크노밸리, 두 번째 CJ 라이브시티가 되겠습니다. 2021년 3월 2일자에 이러한 기사 하나 나왔습니다. 자정용지 100만 평 올해 착공, 테크노밸리 킨텍스 3전시장, CJ 라이브시티 방송밸리 첫 삽을 뜨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재중 고양시장께서 발표를 하셨죠. 그 내용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2021년 고양시에서 계획했던 자족시설 용지 100만 평이 드디어 첫 삽을 뜨더라. 고양시는 이러한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서울의 배드타운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는 자족도시, 그 안에서 먹고 살고 잘만한 공간을 만들어 그 내에서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다. 이게 자족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대표적인 곳이 판교가 되겠고요. 이처럼 서울로 많이 인구를 뺏기지 않을 거야. 나는 이 안에 괜찮은 일자리 많이 넣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첫 삽을 드디어 뜬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죠. 대표적으로 일산 테크노밸리가 되겠습니다. 2019년 12월 23일자 기사고요. 2023년까지 일산 테크노밸리 개발하겠습니다 라고 발표된 바가 있죠. 그 내용 읽어보면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을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했다라고 확인이 되고요. 현재는 어디까지 진행이 됐을까요? 자, 국토부 사이트죠. 토지이용계획 정보서비스에 들어가서 내용을 확인해봤습니다. 고시 제목을 테크노밸리라고 검색을 해보고 경기도 고양시라는 카테고리를 걸러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확인됩니다.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라는 문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위치와 면적이 선정이 됐죠. 위치는 대화동 1932-127번지, 면적은 85만 제곱미터 정도로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고시문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 중요한 문구 하나 확인이 되죠. 지정 및 목적은 자족도시를 만들도록 하겠다라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 계획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역시나 대부분의 토지의 용도가 일자리로 구성이 되는구나 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시청에서는 테크노밸리 사업을 위해서 담당 공무원 배정과 더불어서 어떠한 일을 진행하고 있을까요? 일단 4명의 주무관께서 열심히 근무를 하고 계신 걸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고양시 테크노밸리 프로젝트라는 내용도 보시는 바와 같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조금 더 깊이 알아보면 이렇죠. 이미 용도지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까지도 나왔더라. 이 부분 확대해보면은 정확히 어느 지역까지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로 들어가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 중심이 되는 지번 대화동 1932-127번지 어딜까요? 제가 위성지도에서 그 번호, 그 지번을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지도상에도 일산 테크노밸리 부지라고 그 내용은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이곳을 중심으로 GTX가 들어가는 킨텍스 사거리까지 거리가 도보로 약 20분, 총 거리가 1.4km, 자전거로 5분 정도 거리 반경의 일자리를 대폭 증가시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배드타운이었던 고양시 일산, 일자리가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일산 테크노밸리가 되겠고요. 위치, 면적 이미 정해졌습니다. 사업 일정은 물론 조금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지 그 중심에는 오늘의 핵심 GTX 킨텍스역이 있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 느낌은 이렇죠. 일산 테크노밸리 지작물 조사 신청 안내라고 해서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걸려져 있고요. 행위 제한 안내 표지판까지도 걸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 간단하게 읽어봐드리면 토지의 형질 변경 안 되고요. 토석 채취 안 되고요. 토지 분할 어렵습니다. 그 해당 지번에서 제가 직접 현장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킨텍스까지의 거리감, 이 보시는 바와 같이 그닥 멀지 않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다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CJ 라이브시티입니다. 2020년 8월 11일자 기사 내용 살펴보면 이렇죠. CJ 라이브시티와 고양시가 손을 잡고 K컬처밸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뉴스가 나왔고요. 이곳에 자주 보이시는 분이시죠. 이재명 경기도지사까지 자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최근에 2020년 12월 10일자 기사 확인해보면은 신영관 CJ 라이브시티 신임 대표이사까지 선임을 했고요. 이분의 양력 살펴보니까 뼛속부터 CJ맨이었습니다. 최근 뉴스 한번 알아볼게요. 일산 CJ 라이브시티 경기북부 초고층 전만대 추진되나 라는 기사 내용이고요. 내용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고양시 일산 장항동 일원의 초대형 아레나 체험 현장 테마파크 준비 중인 CJ가 라이브시티 내 사업부지에 초고층 전만대 건설을 검토 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CJ가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고양시에서 추천을 하고 건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고양시 킨텍스 사거리 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49층 약 200m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 랜드마크라고 하는 초고층 전망대가 들어선다고 하면 이 건물보다는 최소한 더 높이 져야 된다. 그래서 350m 정도 높이까지 지어줄래 라고 고양시에서는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거죠. 350m 정도의 높이가 되면은 대략적으로 인천에서도 보인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도시의 랜드마크, 멀리 있는 지역에서도 그 탑이 보이거나 건축물이 보이는 그것으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일산의 랜드마크 이곳에 들어갈 확률이 매우 크더라 라고 정보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 현장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곳 또한 킨텍스역에서 그닥 멀지 않더라. 제가 실제로 한번 걸어서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거리가 그닥 멀지 않더라고요. 이곳에도 인구 집중 유발 시설 들어가더라.
그러면 이렇게 많은 일자리가 들어가는 그 지역 어딘가 봤더니 일산 동구 장항동이란 지역 일대에 많이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바로 옆에 있는 부지가 일산 테크노밸리가 되겠고요. 여기서 체크포인트 하나죠. 서울에서 이곳으로 넘어가는 교통편이 현재는 지하철 3호선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교통수단 자동차로 넘어갈 때 어떠한 다리를 건너나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일산대교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즘 최근에 이슈가 되죠. 약간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한강다리가 총 27개가 있는데 현재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고 있는 다리가 바로 이 일산대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2021년 2월 15일자 기사고요. 이재명 일산대교 통행료는 불공정 대안 강구할 것이다 라는 기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산대교는 2008년 5월에 개통을 했고요. 민자사업으로 구성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고양시와 김포를 잇는 교통의 소외지역에 그 통로를 만들어줬다고 하면은 이 부분을 2009년 11월 달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지분 인수를 했대요. 그 이후부터 통행료가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km당 652원을 받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가 현재 109원,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가 189원이라고 하면은 652원이라는 돈은 사실 너무나도 비싼 거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왜 이렇게 요금을 비싸게 지불을 받냐? 나중에 국민들 연금 주려고 이렇게 비싸게 받고 있다. 허나 지금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건 너무 비싸다. 요 둘이 팽팽하게 싸우고 있다는 거죠.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이 부분은 한번 철저하게 계산을 하고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사업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바로 한국예술종합학교가 되겠습니다. 21년 2월 24일자 기사고요. 고양시 시민들 한예종 유치를 위해서 직접 나서다라는 기사 내용이고요. 현재 2009년도에 한예종 석관동 캠퍼스 부지가 그 내에 들어있는 조선왕릉 의릉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면서 캠퍼스 이전이 불가피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거를 고양시, 송파구, 과천에서 땡기기 위해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유력 후보죠. 고양시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더라. 자, 무언가를 유치할 때, 끌어당길 때는 매력 발산을 해야겠죠. 어떠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냐 봤더니 장항지구 청년 스마트타운 내에 35,000평 부지 줄게. 그러니까 일로 들어와 줄래? 더불어서 방송영상밸리, 일산테크노밸리, CJ 라이브시티, 킨텍스 등 한류 방송 영상 컨텐츠 중심으로 직접 단지를 만들고 있으니까 너네 한예종이랑 직접적으로 관련 있지 않겠냐? 일로 좀 들어와라 라고 유치를 땡기고 있다라는 거죠. 이에 상응하는 가장 유력한 후보죠. 송파구에서는 어떠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냐 봤더니 일단 우리는 서울이야. 강남에서 겁나게 가깝고 영동대로 복합 개발이 되는데 그쪽 일대에 K-팝 공연과 더불어서 우리네에서 대표적인 행사들 거기서 많이 해. 그러니까 한예종 송파구로 들어와 줄래? 또한 문화와 체육을 머금은 도시를 우리는 만들고자 해. 이미 체육은 한 채대를 머금고 있어. 그러니 한예종도 들어와주면 좋겠어 라고 매력을 발산하고 있죠. 그러면 고양시에서는 이를 유치하기 위해 어떠한 움직임을 하고 있나 봤더니 공약사항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라는 것을 하고 있게 되고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장항동 620-34번지 일원에 넣도록 하겠다. 그 집원 지도에 넣어보고 거리를 한번 측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1.36km 정도 거리가 되고요. 도보로 약 20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 부근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우측에는 고양 장항이 들어가 있고요. 그 바로 위쪽에 K컬처 밸리, 그 바로 위쪽에 킨텍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고양시의 핵심 축 GTX A 노선 어떻게 진행 중일까요? 대표 노선이죠. 킨텍스역, 대곡역, 창릉역이 되겠습니다. 21년 2월 7일자 기사고요. GTX 로또 맞은 덕양구 아파트 일주일 새 2.4억원 올랐어요. 그래프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킨텍스역 인근 14억, 반년새 4억 껑충, GTX 따라 집값 꿈틀이란 기사 내용도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고양시 GTX-A 교외선 등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바로 대곡역이 되겠습니다. 대곡역은 보시는 바와 같이 철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곳이고 현재는 허벌판으로 들어가 있어서 역세권 개발,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고양시의 대장주임에 틀림이 없다는 거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 아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 정고수의 땅 따먹기 대곡편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썸네일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창릉 신도시 내에 GTX 역사 생긴다. 이 부분 또한 제가 과거에 남양주 왕숙과 고양 창릉 신도시를 비교해놓은 유튜브 자료죠. 이 부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GTX 관련 최근 뉴스 한번 알아볼까요? GTX 정차역 요구 완행열차 되나라는 기사 내용이고요. 2월 27일자 기사가 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면 이렇죠. GTX를 만드는 목적 자체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라고 해서 띄엄띄엄 주요한 장소만 멈추는 걸로 계획이 되어져 있는데 이거를 지자체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도 잠깐 멈췄다가 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그 정거장 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그에 따라서 완행열차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의 목소리 기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고향의 현대모터 스튜디오는 이곳에 GTX가 들어올 것을 알고 선택을 했을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 현대모터 스튜디오는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6번지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곳을 지도에 놓으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 바로 앞쪽 킨텍스 사거리에 현재 GTX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 바로 위쪽에 모터 스튜디오, 1시 방향의 현대백화점, 11시 방향의 킨텍스 1전시장, 9시 방향의 2전시장, 3시 방향의 킨텍스 꿈의 그린이 자리하고 있고요. 현대모터 스튜디오의 그 웅장함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저희 집이 이곳에서 굉장히 가까이 있고 제 출퇴근을 바로 이 도로, 요 사거리를 지나서 매일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 일대 아이랑 자주 가는데 현장 가보신 분은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멋있어요. 저는 처음에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그 입구 통로에서 받은 느낌이 아이언맨이 처음에 수트 개발해가지고 그 개발한 장소에서 지하터널 올라가는 그 느낌, 그리고 이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벤져스 기지 같은 느낌도 살짝 받았어요. 어쨌든 굉장히 웅장하고 멋진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안에서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퀴즈 프로그램, 신차 시승, 차량 전시, 엠브랜드 체험 전시장이 있고요. 그 내부 사진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소정의 요금을 내고 들어가면은 자동차 만들어지는 과정, 철광석을 녹이고 그걸로 자동차 뼈대를 만들고 색깔을 입히고 엔진을 넣고 자동차가 출시되는 모든 과정에 대한 것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좋은 체험 현장까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V 광고나 여러 가지에서 요거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아요. 음악에 따라서 굉장히 멋있는 봉들이 춤을 추는데 갑자기 자동차도 됐다, 빌딩도 됐다가 어쨌든 여러 가지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은 느낌. 아이들과 함께 가면 굉장히 좋은 장소다.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곳의 등기부등본을 제가 한번 떼봤어요. 주소는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60-1번지. 면적은 16,643.8제곱미터고 평으로 따지면 약 5,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곳의 토지 매입 비용이죠. 총액이 672억 5,551만 2,920원이고 제곱미터당 약 400만원, 평당 약 1335만 7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토지의 지목은 상업지가 되겠고요. 이것을 현대는 언제 샀냐 봤더니 2011년도에 샀더라. 그런데 여기서 조금 특이한 거 확인할 수 있죠. 환매 특약부 매매, 그리고 5년이 지난 2016년 9월 5일날 환매기간 만료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집중적으로 환매 특약 관련돼서 어떻게 진행된 사례가 있는지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2011년도에 결정했다. 그러면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과연 현대가 현명한 선택을 한 건지 지금 와서 보면 굉장히 럭키하죠. 그런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과연 현명한 선택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009년도 4월 14일자 기사죠. 수도권 지하 급행철도 사업성 충분하다. 지금으로부터 약 12년 전 뉴스인데 이때도 킨텍스 역사에 대한 사업 내용이 언급이 되고 있죠. 자, 다음 2010년도 뉴스 보니까 GTX로 집값 오른다고 묻지마 투자 주의라는 기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러한 겁을 주고 있네요. 공사계획 분명치 않아 두고 봐야 될 것이다. 다음 2013년 기사, 경기도 GTX 예산안 국회 통과 세계 노선 연내 조기 착공이란 기사가 되겠고요. 이곳에서도 일산 킨텍스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4년 기사입니다. GTX 일산 삼성 노선 먼저 추진키로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기사에 사진만 보더라도 킨텍스가 언급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15년 기사죠. 킨텍스에서 파주 조금 더 연장해 줄래? 그래서 파주 시민들이 서면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결론은 킨텍스에서 운전까지 확정이 됐죠. 다음 17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 노선 추진 본격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18년 9월 달에 GTX-A 올해 착공 못합니다 라고 보도를 한 번 더 했는데 2018년 12월 27일자에 GTX-A 오늘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라고 발표를 했죠. 흐름 제가 한번 쭉 읽어봐 드릴게요. 2009년도에 GTX-A 사업성 충분하다. 2010년도에 GTX 묻지마 투자하고 있고 2011년도에 GTX-A 노선 킨텍스 역앞 현대자동차가 이곳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시기상으로 보면 사실 조금 빠른 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현대는 현명한 투자를 했더라. 오늘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후에 2013년도에 GTX 예산을 통과시키고요. 2014년도에 A노선 우선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다음 15년도에 A노선을 일산에서 파주까지 연장 확정시키고요. 17년도에 민자사업 공모가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18년 9월 3일자 올해 착공 어렵다라고 발표를 하는데 같은 해 12월 27일자에 착공식을 갖습니다. 요 흐름 쭉 보면서 느끼신 바 있으실까요? 제가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정답은 존버예요. 현대자동차 10년 전에 앞서서 그곳을 선점하고 존버했더니 오늘날 엄청나게 많은 가치가 상승되어 있는 그 땅의 주인이 돼 있다라는 거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철도 사업의 특성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삽뜨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죠. 한 번 삽뜨면 멈출 수가 없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인데 광개토대왕도 그랬고요. 징기스칸도 그랬어요. 왜 이렇게 영토 확장에 기를 쓰고 힘을 다했는지 오늘날 이 내용을 보고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들 그렇게 좋은 토지를 선점하려고 애를 쓰나 봤더니 세 가지 특성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바로 부동성과 부중성과 영속성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부동성은 토지는 인간의 힘으로 이동시킬 수 없다. 두 번째, 영속성. 그 토지는 영원한데 마지막으로 핵심이죠. 부중성. 토지는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즉 그 어떠한 것도 그 위치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제가 없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한 번 선점한 그 토지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는 성실하게만 일해서는 절대 노후 준비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최근에 안 좋은 뉴스 연달아서 나오고 있죠. 시흥광명 3기 신도시 LH 직원과 같이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 말고 현대자동차와 같이 미래를 예측하고 좋은 곳에 씨앗을 심어놓는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은 시간이 지나 분명히 크고 맛있는 열매를 나에게 가져다 줄 것이고요. 그 중심에는 햇빛이 되고 영양분이 되는 철도라는 사업이 중심을 하고 있다. 이 부분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영역에 내 소중한 자산 던져보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고수였습니다. 안녕.